자, 이전 강좌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캡처라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캡처 받은 소스가 있다면 그 소스를 가지고 실제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편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영상에 사용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라서 삭제를 해주는 어셈블 편집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사용되는 부분에 자막이나 그 밖에 특정한 이펙트를 적용을 해주는 세부적인 내용을 편집을 해주는 그러한 편집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는 어셈블 편집을 하는 방법과 그 편집 작업을 실제로 시행을 할 수 있는 타임라인, 그리고 그 밖에 편집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할 소스를 불러야죠. 자, 소스는 파일을 말합니다. 동영상이나 사운드, 그 밖에 스틸 이미지와 같은 파일을 소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앞선 시간에 캡처를 했듯이 캡처 받은 후에 곧바로 편집을 한다면 프로젝트 창에 캡처 받은 소스 목록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캡처 받은 소스가 아니라 하드 디스크 상에 있는 그러한 소스를 가지고 편집을 할 경우에는 직접 이 프로젝트 창에 불러와야 되겠죠. 자, 물론 캡처 받은 소스는 최초에는 프로젝트 창에 남아 있지만 이 프로젝트 창에 남아 있는 그러한 소스들은 실제로는 하드 디스크 상, 즉 캡처할 때 저장이 되었던 그 경로에 보존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편집할 소스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먼저 파일의 인풋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아무 파일이나 하나 선택을 해서 열기. 자, 또 다른 방법은 프로젝트 창 빈 공간, 회색의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열기. 앞서 사용을 했던 인풋과 지금의 이 방법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불러온 소스를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편집할 소스를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 할 때 아이콘 모양에서 드래그를 하십시오. 드래그를 하는데 타임라인에 트랙이라는 곳으로 갖다 놓으면 될 것입니다. 비디오 3번, 비디오 2번, 비디오 1번, 그 아래 오디오 1, 2, 3이 있는데요. 움직일 때마다 해당되는 트랙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비디오 1번에 갖다 놓는다면 적용이 됐고요. 적용된 모습이 모니터 창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된 이 소스의 길이를 보면은 타임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타임자가 현재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식별하기가 다소 어려울 텐데요. 타임자의 단위를 보니까 타임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시간, 분, 초,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임 코드는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시간, 그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 그 다음에 프레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 단위에 1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점이 1분이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1분이라는 것입니다. 1분이기 때문에 지금 적용된 소스를 보니까 요 정도에 있죠. 요 정도에 있기 때문에 1분은 되지가 않습니다. 1분이 되지가 않고 그 중간 정도.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부분에서 위에 타임자가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회색 선이 움직이는데요. 그 선이 바로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지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소스의 길이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30 몇 초 정도가 되겠군요.
자, 여기가 1분이고, 자, 여기가 30초니까, 자, 요 지점은, 자, 30초가 조금 더 되는 지점이죠. 보다 세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자 단위를 좀 확대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확대를 하는 방법. 자,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자, 줌 아웃이 있는데요. 자, 요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시간자 단위가 확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분 단위로 되어 있던 것이 초 단위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15초, 자, 여기가 30초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늘리면, 자, 여기가 5초, 여기가 10초라는 것이죠. 10초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 소스의 끝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 자, 여기가 끝 지점이죠. 자, 끝 지점을 보니까 30초, 31, 32, 33, 34초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영상은 34초 정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시간 단위를 확대 또는 축소를 해서 원하는 형태의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듯 많이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참고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자 단위는, 자, 지금처럼 초 단위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시간자 단위를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자,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법 외에 Alt 키를 누른 후에 마우스 버튼 중간에 있는 휠을 위아래로 굴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자 단위가 조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굴리면 좁아지고요. 자, 아래로 굴리면 반대로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신속하게 시간자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단축키와 마우스 휠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보다 신속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타임라인에 적용된, 자, 소스를 보니까, 자, 처음, 자, 시작점에 화면이 하나 보이고요.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채널이 있는 부분을 보니까, 자, 뭔가 이렇게 파형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바로 오디오, 해당되는 소스의 오디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소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파형의 모습이 길어졌을 경우에, 즉 높아졌을 경우에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짧은 경우, 즉 낮은 경우에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자, 영상의 모습을 지금처럼 시작점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모든 소스에 나타나게 하고자 한다면 해당되는 트랙 오른쪽에 Set Display 스타일을 사용을 하면, 자, 원하는 형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Show Head and Tail을 선택을 하면, 자, 시작과 끝나는 부분에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자, 이렇게 줄여서 확인을 하면 보기가 쉽겠죠. 자, 그리고 Show Frame을 사용하면 모든 프레임의 모습이 보이고요. 모든 프레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면이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만약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비교적 고사양을 사용을 한다면 지금처럼 모든 프레임을 보이게 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Show Name Only는 저사양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모드입니다. 해당되는 소스에 화면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일일이 읽어가는, 자, 그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스템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화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작업을 하는데 매우 답답합니다. 자, 그렇지만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 자, 이 지점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래도, 자, 이렇게 화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감은 있겠죠.
자,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에 맞춰서 자, 이 보여주는 쇼 모드를 사용을 하십시오. 자, 소스의 모습을 설정을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타임라인 상단에 자, 시간자죠. 시간자에서 특정한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주는, 즉 시간으로 이동을 해주는 자, 이 에디트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에디트 라인, 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즉 원하는 장면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의 이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의 모습이 모니터 창에 나타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지점에 있는 화면이 어떠한 화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떠한 화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편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만약 지금의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편집을 하고자 했을 때 그 편집되는 부분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자,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자, 그런 기능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자, 특정한 지점을 특정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지금 에디트 라인을 가지고 편집하는 부분을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자, 편집하는 자, 가령 자, 편집되는 부분이 자, 바로 요 지점이라면 자, 이렇게 에디트 라인을 갖다 놓고 에디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에 있는 부분, 즉 이전 장면과 오른쪽에 있는 이후 장면 중에서 왼쪽 부분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 요 부분만을 잘라내고자 한다면, 잘라내서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일단 마우스 포인트를 해당되는 소스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니까 자, 빨간색 양방향 화살표 모양의 포인트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모습의 포인트가 나타난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한 후에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디트 라인이 있는 지점으로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자, 어떻습니까? 자, 이전 모습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즉 필요 없는 부분을 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를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당되는 소스의 시작점은 자, 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자, 영상은 시작점과 아웃점이 있는데요. 자, 시작점과 아웃점을 마크 인 또는 마크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소스는 마크 인 되는 지점을 잘라냈기 때문에 자, 지금 잘라내고 이전에 사용이 됐던 원본 소스의 마크 인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자, 지금 남아있는 이 지점이 이제 마크 인이 되는 것이죠. 자, 마크 아웃은 자, 그대로 변함없이 사용이 되고요. 자, 이제 이 소스를 이동을 해서 시작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자, 이동을 하는 방법은 자, 소스의 면에 해당이 되는 부분, 자, 여기가 면이 되겠죠. 자, 가장자리, 자, 그리고 여기 면입니다. 자, 면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방향대로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지점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원래 사용이 됐던 자, 그 지점으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가장자리로 이동을 했을 땐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렇게 줄여주거나 늘려줄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자, 지금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다시 늘려준다면 줄여서 없어졌던 부분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그렇지만 더 이상은 자, 되살아나지 않는데요. 자, 그것은 지금 사용되는 소스의 원래 길이가 자, 요 지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늘려준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장면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되살아날 장면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전에 우리가 줄여놨던 자, 요 장면은 다시 되살려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가장자리에 요 모습의 포인터가 보일 때, 자,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자, 이전에 제거됐던 자, 그 장면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왼쪽으로 늘렸을 때 더 이상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자, 그것 역시 지금의 이 소스의 원래 모습이 자, 요 장면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을 다시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역시 자, 이렇게 편집될 부분, 자, 요 지점이라면 자, 이렇게 자,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동을 하고, 자, 다시 계속해서 에디트 라인을 가지고 자,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데요. 자, 가령 요 장면에서 자,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잘라놓고자 한다면, 자, 이전에는 잘라서 아예 없애버렸지만, 자, 지금은 그냥 잘라놓기만 합니다. 자, 잘라놓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자,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 툴박스에서 자, 요 면도칼 모양의 레이저 툴입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을 한 후에 그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 자, 클릭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요 부분, 즉 면도칼로 선택된 부분이 서로 두 동강이가 났습니다. 자, 이제 다시 선택 툴, 실렉션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자, 어떻습니까? 하나로 합쳐져 있던 소스가, 자,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지금의 이 분리된 영상은, 자, 가장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늘려주면, 다시 늘려진 만큼 되살아납니다. 원래 모습대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되살려 놓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돌려 놓고요. 자, 밀착시켜 놓습니다. 현재 이 두 개의 소스는 자,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 할지라도 자,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공간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 있는 상황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로 붙여졌을 때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띄워준다면 자, 빈 공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자,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죠. 자, 그리고 다시 영상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 화면이 나타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